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까? 또 기왕이면 행복을 쌓으면서 살까? 미래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복된 인생이 뭐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말이에요. 최소한 공짜는 없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살아도 크게 실패는 하지 않을 것이다. 60%, 70%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와 닿습니까? 공짜는 없다. 물론 어떻게 보면 공짜는 없구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 보니까 공짜도 많던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공짜로 큰 부자도 되던데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짜는 없다. 그래, 그 말이 옳지. 이렇게 이제 인식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정말로 절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 그래서 절감은 하지 못해도 그저 지식적으로라도 깊이 인식하고 또 마음의 습관적으로라도 나는 공짜를 바라지 않는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정말로 생각이나 행동이나 일치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을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선이 뭐지 악이 뭐지 이런 거 확실히 몰라도 공짜가 없다는 거 말고 살아도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선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려서부터 공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기원이가 딱 섰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되도록이면은 자기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라 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 이 마음이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남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개선할 건 하고 하면서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기술이 늘고 능력이 늘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또 그 성실한 모습이 보이면 남이 인정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회사에 나간다 해봅시다. 직장인으로 살아가도 그 사람은 공짜는 없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 다하고 뭔가 주변에 보상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적어도 자기를 또 돌아보고 일하면서 개선하고 하겠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망심이 안 쌓이니까 어려우나 좀 힘이 들어도 이기고 나가서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해서 점점 지위도 높아지고 안정권에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마음에서 반대로 사사건건 공짜를 바란다면 내가 한 노력보다도 항상 더 큰 보상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변의 동료한테 바라고 상사한테 바라고 회사에 바라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늘 거기는 불만스럽죠.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회사 또 다니기 싫죠. 그래서 못 다니게 되고 이렇게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그리고 바라는 게 앞서니까 노력이 그만큼 따르지를 않아요. 또 책임감도 결여되게 되고 이게 또 습관이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저모 결과가 안 좋고 또 가정에서도 봅시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늘 기대만 하고 바라기만 한다 해보세요. 나를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와 같이 계속 서로 바라면은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죠.
내가 먼저 책임을 다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서비스하고 베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뭔가 움직여 주려는 그런 분위기일 때는 서로가 그게 엉키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되살아나죠.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힘의 원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밖에서 힘들어서도 안에 오면은 다시 힘이 솟구치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원망이 쌓이질 않죠. 서로 고마움이 쌓이면 쌓이지. 그럼 반대로 공짜를 바라면 원망이 쌓인다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두 내 힘으로 내 인생은 이루어야 된다. 이 마음이 강해야 또 자수성가를 해도 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지 않아도 성공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공짜 바라면 부모 건 내 건 때문에 하고 그래버리면은 나중 결과가 안 좋죠. 제대로 안 물려주려면은 원망심 나오고 또 물려받을 게 없으면은 부모가 소홀하게 보이고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부실할 수가 있어요. 능력을 길리지 못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자 공짜가 없다 하면은 큰 이익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공짜가 없다라면은 이 사실 이제 조금 단순하게 해서 공짜가 없다라면은 범위가 좀 좁아요. 그래서 여기서 범위를 살짝 확대해 가지고 왜 공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아무튼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도 그것은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파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작든 크든. 또 파동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돌아오는 메아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가보라고 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큰 가보가 이제 돌아오겠죠. 근데 이 가보에는 내가 바라는 바람직한 가보도 있을 것이고 내가 싫고 나한테는 이익이 없다 판단하는 그런 가보도 있고 그러겠죠. 아무튼 이거는 선악하고 상관없이 물리적 파동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돼요. 어떤 행위를 해도 헛된 건 없다. 반드시 파동이 있고 주고받는 가보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행위가 됐든 그것이 선행이 됐든 악행이 됐든 외 없이 모두 또 큰 작용이든 작은 작용이든 격에 맞게 파동이 온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행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마음에 들면 행복이다 붙이면 되겠는데 그와 상관없이 아주 냉혹하게 파동한다 이 말이에요. 파도쳐. 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공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행을 하고 베풀었는데 그것이 저 어디로 스물스물 사라져서 영구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한 만큼 그는 영향을 미치고 파동이 되고 나중에 또 내한테 메아리 쳐온다는 것이죠. 다만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시기적으로 아주 멀리 올 수도 있고 이런 차이만 있어. 또 모양이 바뀌어서 올 수가 있죠. 다른 모습으로 오기는 온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늦게 오면 이자가 쳐져서 더 크게 돼서 옵니다. 이자가 늘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왜 거기에 이것저것이 끌어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나 악행을 하나 절대로 헛된 건 없다. 반드시 작용한다. 이걸 믿고 그렇다면 이걸 절감하고 믿게 된다면 자기 책임하에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만 바랄 탓이지 더 바라면 그게 빚이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빚이 되면 갚아야 돼. 내가 아무리 갚기 싫어도 피해도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돼요. 이거는 어떤 애도 빚이 되면 외회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지간에도 일방적일 때는 반드시 빚이 돼가지고 갚아야 돼요. 이거 물리적 법칙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간계만 그러겠습니까? 이 대자연의 움직임도 자, 이 대자연 불, 물, 땅, 바람
뭐 이렇게 이제 다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구성하는데도 역시 상호작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변천해 가고 또 그에 따라서 서로 그 힘을 작용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도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는 않아요. 반드시 되돌아쳐 옵니다. 영향이. 그러니까 거기에도 공짜가 없어요. 헛된 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 차원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뭐 생활에서 보면 선악 그게 뭡니까? 단순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악은 그 시대, 그 나라, 그 지역 환경에 의해서 파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엉키면서 선악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참여자들이 유리하다 판단되는 건 이게 선 이렇게 이름할 것이고 불리하다 싶으면 이건 악하고 이름을 붙였겠죠. 이렇게 선악이 만들어져서 보통 그 시대의 선악은 세력이 강한 자 전유물이다. 세력이 강한 쪽에서 결정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필요 없게 되고 또 반대로 바뀌게 돼요. 선악이. 그래서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고 시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선악이 아주 없나? 아니죠. 또 선이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하고 나만 자유로운 게 아니고 남도 자유롭게 배려하고 또 나만 잘 살려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살자, 공존하자. 좀 나와 많이 달라도 서로 협조해 가면서 같이 공존하자. 이런 마음 쓰는 것, 이 자체, 그런 행위 자체가 이제 화병이거든요. 또 제도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서로가 약속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그러려면은 서로가 서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서로 존중하는 거래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일방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공차가 없어야 돼요. 공정한 거래. 그럼 공정거래 무조건 똑같이 해. 공정거래 그건 아니고 격에 맞아야 돼. 역할에 맞게끔 격의 존중을 받으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죠. 일방적으로 역할보다 더 큰 것을 얻고 이러면은 그건 공짜가 되고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불만을 야기하고 아까 말한 화합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거래, 격에 맞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끌고 밀어주면서 가는 사회, 이게 이제 공정한 사회거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할 때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말한 화합으로 이루게 나가는 겁니다. 자, 마음이 그와 같고 모든 제도가 그와 같고 모든 행위가 그와 같고 그렇다면은 그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나라보다 선진국이 되고 어떤 나라보다 문물이 발전하고 어떤 나라보다 과학이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또 서로 책임을 주고 열심히 익히고 배우고 펼 테니까. 그러나 이제 공짜만 바란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절에로 가나 교회로 가나 오직 바라기만 할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얻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노력으로 쌓으려기보다는 이러다 보니까 더 가난해져 버려. 또 사회 전반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기만 하면 불만이 쌓이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낙후돼 버려.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런 분위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거는. 자, 그럼 건강만 해도 그렇죠. 누구든지 건강하고 싶을 겁니다. 특히나 나이 먹어서 건강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부류가 달라. 어떤 부류는 날마다 건강을 챙기려 하지만은 건강법을 애써서 배우고 시간을 아니면 돈을 투자해서 배우고 혹은 그 배운 것을 열심히 연마하고 자기의 몸에
적용하고 애를 써서 건강치료 만들어 가려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저 좀 쉽게 약 하나 어디 좋은 거 먹고 어떤 방법 없을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공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을 이룰 수가 없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룬 건강이 아니라서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은 앞서는데 시간, 돈 투자하기 싫은 사람 많습니다. 그 공짜를 바라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요즘에 이제 인터넷 쪽에도 막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업을 해도 모두가 공정한 거래하고 같이 노력해서 같이 먹고 살자 이래야 그 사업체가 커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인터넷 쪽에서 사업을 일으켜도 물론 이제 역할이 크니까 이건 더 봐야죠. 그러나 거기 사용자들 있잖아요. 참여자들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역할을 하면 거기도 이익이 주어져야 돼.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참여자도 돈을 벌고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도 돈을 벌고 그러면 회사가 커지겠죠. 근데 주체 세력만 돈을 벌고 참여자들은 그저 내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커지질 않죠. 지금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같이 커지지 않은 회사도 있고 이끌어가는 쪽에서 이쁘고 참여자는 좀 협조 좀 해줘 이렇게 끌고 가는 회사도 많고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런 기업들은 같이 먹고 살자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오늘 공짜는 왜 없는지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공짜가 얻게 되는 물리적인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모이는 거 에너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에너지가 이렇게 여러 형태의 성질이 각각 조금씩 다른 게 끌어모이다 보면 아주 다른 세력도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인간 사회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걸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남과 북 이렇게 극과 극도 하나로 딱 모이는 거예요. 왜 사이사이에 촘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그 사이가 굉장히 커지고 세력이 커지겠죠. 이 물리적인 우리 눈앞에 이런 해와 달 모든 우주도 이제 그와 같이 크게 엮어지고 적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력이 커지면은 우선 그 시대의 모든 걸 정하고 호령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선이다 하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끌어 가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커져도 그 세력이 영원히 커질 수는 없고 또 거기서 이해관계 다툼이 나면서 벌어지죠. 그럼 충돌해서 싸우고 멀리하고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구를 찾아도 아주 똑같고 마음에 드는 친구 찾으면 친구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똑같은 물질이 모이면은 찰싹 달라붙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세력은 안 커져요. 어째서 그게 좀 커진다 하더라도 금방 쪼개져서 등져버립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성질이 다른 게 딱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충돌하고 싸우고 멀어지겠죠. 그 이제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멀어진다고 영원히 멀어지냐? 아니요. 또 멀리 멀어지면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게 없어요. 도로 만나니까. 그래서 원한을 지어도 도로 주고받게 된단 말이에요. 안 보고 이제 잊어버려도 나중에 만나서 원한을 주고받아. 은혜도 주고받죠, 당연히. 원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헛게 없어요. 이 물리적 세계가 다 그렇다니까요. 멀어지면 만나게 되고 가까이 있으면 또 멀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그런 힘도 또 흩어질 때가 오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물리적인 성질들이 이래 가지고 과보는 반드시 파동치고 헛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공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이 화병을 닦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